그러니까 저는 이론천 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주제를 이제 인플레이션 우주론으로 잡았어요.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사변적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을 정합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러면은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우리 우주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너무 크지, 이건? 우리 우주는 뭐다? 자, 아무나 손 들고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 우주는 뭐다? 우리 우주에 대해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번 다 얘기해 볼게요. 응? 균일 등방하다. 그렇지. 무슨 뜻이에요? 균일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곳을 보아도 같다. 어떤 곳을 가봐도 같다는 게 균일하다는 거죠. 등방하다는 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어느 곳 봐도 같다. 연결이 돼 보이잖아요. 균일하면 등방할 것 같고 등방하면 균일할 것 같죠. 맞을까요? 균일하면 등방하면 균일하지 않은 거. 등방하지만 균일하지 않은 우주가 가능할까요? 등방하지만 균일하지는 않은 우주.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구성이 지금 굉장히 오래 있고 그 지형이 중심에서 밀도가 예를 들어 지형이 중심은 되게 외부에 낮다면 지형이 중심에서 봤을 때 분당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헤일로 센터에 있다고 봤을 때 헤일로 덴시티 프로파일 있잖아요. 근데 헤일로가 다 레디얼이라고 생각하면 레디얼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레디어스에만 관계한다. 그러면은 방향 어디를 봐도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방금 뭐였지? 등방하지만 균일하지 않은. 균일하지만 등방하지 않은 건 있을까? 균일하지만 등방하지 않아. 있을까? 그럼 균일하면 모두 등방할까요? 그럼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면 되지 굳이 등방까지 넣었을 필요는 뭐가 있지? 크기가 일어나면 큐브같이 생겨서 분당하지 않을까? 큐브 같이 큐브 같이 아 도넛 같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드가 막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엠바디 시뮬레이션 요즘 하고 계시잖아요. 숙제로.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드로 이렇게 딱딱 짜죠. 그런 우주는 어딜 봐도 다 그리드가 똑같이 있는데 그리드가 있으면 그리드의 다이아고널로 가는 방향을 항상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X축, Y축, Z축. 내가 그리드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정할 수 있으면 거긴 등방하지 않겠네요. 좋네요. 균일하고 등방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우주가 아까 균일 등방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등방한지 알았죠? CMB. CMB가 어떤데요? 12-5분 정도 길 정도 분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당하다고 거질 만큼 음, 좋은 얘기예요. CMB. CMB는 뭐의 약자냐면 Cosmic Microwave Background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건 뭐냐면 집에서 쓰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코스믹은 우주에서 오는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거든요. 걔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등방해요. 등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얘가 온도가 대략 그만 움직여. 이런 굉장히 차가운 절대 온도 2.3도를 가는 차가운 서멀 디스트리뷰션을 해요. 서멀이라는 건 뭐냐면 플랑크 커브. 플랑크 분포. 분포를 갖고 있죠. 우주가 균일하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균일할까?
뭐의 분포요? 은하들의 분포를 그려보면, 은하들의 분포를 그려보면 우리 은하가 있고 주위에 외소 은하들이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M33가 있고 은하 단이 있잖아요. 균일해요? 저기 버거도 있고 코마도 있고 막 클러스터도 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엄청 큰 스케일에서 균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균일하다는 건 대충 스케일이 중요한데 랭스 스케일이 한 넉넉 잡고 50이라고 할까요? 50 메가파섹 정도 보다 큰 스케일에서는 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메가파섹은 대충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그 정도 돼요. 우리랑 안드로메다 사이의 거리도 대충 메가파섹 정도가 돼요. 그리고 좀 나가면 우리 은하에서 한 16 메가파섹 정도 가면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클러스터가 하나 있죠. 그 안에 AGN 하나 있고 M87이라고 들어보셨어요? M87. 그게 굉장히 큰 일리트가 갤럭시인데 버거 클러스터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10 메가파이트 정도 받고 나가면은 은하 단이 하나 있고 1 메가파이트 정도 나가면은 은하가 있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면 한 50에서 100 메가파이트 정도 가면 그쯤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스케일은 뭐냐면 우주를 다 놓고 50 메가파이트로 다 잘라서 대충 그 정도 스케일에서 분포를 보면 대충 비슷하게 보인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봐 작은 스케일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H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 우주에 있는 물질의 분포를 8 메가파섹 H 인버스니까 한 10 메가파섹 정도의 구를 잡아놓고 그 구 안에 있는 걸 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걸 모든 우주에서 다 하면 지금 이 값이 한 0.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덴시티가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데 대충 비슷하게 가우시안은 같진 않지. 리니어 덴시티, 덴시티의 옛날 버전은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데 그 가우시안의 위스가 한 0.8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모지너스 균일하지 않죠. 0.8이라는 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0.8을 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스무딩 스케일 늘려가지고 50메가파섹 갖고 100메가파섹 정도 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균일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네. 이거는 퓨어리 히스토리컬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이거 재봤더니 로컬하게 그 특정한 갤럭시를 쟀더니 그 갤럭시에서 시그마가 1이 되는 갤럭시를 찾았어요. 근데 그 갤럭시의 바이아스가 그러니까 그게 8 메가파섹이었거든요. 근데 그 갤럭시의 플럭추에이션과 매터의 플럭추에이션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게 갤럭시 바이아스라는 그 녀석인데 그 바이아스를 넣으면 이게 1이 아니고 0.8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갤럭시로 봤을 때 8 메가파섹에서 1이 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게 안 좋은 거다. 왜냐면은 H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파라미터 하나지만 사실은 두 개의 파라미터에 디펜드하는 게 아니냐 해서 뭐 시그마 12 메가파섹하고 H 안 쓰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이 8 메가파섹이라는 거는 어떤 중요한 물리적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써왔던 양입니다. 자, 또 우리 우주에 다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균일 등방하고 CMB도 있고 가속 팽창. 그렇죠. 가속 팽창. 좋은 말인데. 일단 가속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팽창한다. 인 거죠. 우리 우주가 팽창해요. 팽창하다는 건 어떻게 하겠죠? 허블이 뭘 어떻게 했죠? 음.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있죠? 근데 모든 은하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안드로메다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케일이 중요한데 먼 은하들로 갈수록 더 정확해지는 거겠죠. 이 팽창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는 그 허블이랑 르메트르가 뭘 가지고 발견했냐면 그 레드시프트에 따른 적색 이동에 따른 거리 관계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허블 르메트르로라고 하는 건데 레드시프트에 따라서 거리를 아니다. 레드시프트 거리를 레드시프트에 따라 쟀지. 이렇게 하면은 뭐 대충 한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0이 여기 있어야겠네. 그러면 레드시프트는 이동 속도잖아요. 그죠? 이 거리는 거리고 그래서 속도가 이동 속도가 거리를 얘기하고 있네. 거리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를 H0라고 부르죠. 이거를 허블 파라메터라 그래요. 허블 상수. 얘가 지금 내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저 동그라미보단 작은 것 같고 다 보이죠? 뒤에도. 허블 상수랑 이거 허블 파라메터 나중에 허블 익스펜션 레이트라는 게 또 나올 거거든요. 걔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퀘이션을 쓰면 H가 이 레드시프트 적색 이동에 대해서 함수로 나타내지는데 이게 이제 허블 익스펜션 레이트고 허블 레이트 그 허블 레이트의 레드시프트가 0인 데가 이제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 값을 허블 상수라 그래요. 좋아. 허블 상수는 뭐냐면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것도 이제 대략의 그 order of magnitude calculation인데 어제 김지윤 교수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100메가파섹 정도 있잖아요. 1메가파섹 정도 있잖아요. 1메가파섹 정도에 있는 은하들이 대략 100km per second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order of magnitude로. 그래서 H0을 100 조그만 h 킬로미터 per second per 메가파섹 이렇게 적어요. 저 h는 그래서 이거는 대략 order of magnitude 그렇게 쓰면 뭐가 좋냐면 이 수고만 h가 우리가 잰 값으로는 대략 0.7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로컬 슈퍼노바로 재면 얘가 0.72, CMB로 재면 0.68, 그래서 중간값으로 0.7. 그렇죠? 또 뭐 아는 거 있어요? 우리 우주에 가속 팽창한다고 했지? 가속 팽창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옛날에는 감속 팽창을 하다가 지금에서 이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뭐 더 많은 게 있겠지. 예를 들면 우리 우주의 크기는 어떨까요? 커요? 작아요? 크면 얼마나 클까?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했지. 저번에가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얘랑 우주 크기랑 뭐 연결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 아니면 얘랑 뭘 할까? 얘를 가지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우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디멘저널 어널리시스인데 어제 배웠던 어허. 좋은 지적이죠. H 나누기 요게 시간의 역수예요. 해볼까요? 1 나누기 100 H 킬로미터 퍼 세컨드에
메가파섹을 위에 쓰면 되나요? 자, 메가파섹은 몇 킬로미터일까요? 천문학학생 다 알겠지? 파섹은 몇 센치죠? 응? 3 곱하기 10의 18승 뭐예요? 어? 센티미터. 잘했어요. 그러면은 메가파섹은 메가가 10의 6승인 건 다 알죠? 24승 센티미터. 그렇죠? 그러면 얘를 3 곱하기 10의 24승 센티미터 나누기 100H의 킬로미터는 몇 센티미터요? 10의 5승 센티미터죠? 너무 심했나? 킬로미터 몇 센티미터였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게요. 3 곱하기 7이니까 10의 17승 per second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H. 그러네. 감이 와요? 저렇게 써놓으면? 10의 17승 세컨드. 저게 뭐라는 거야? 세컨드를 이어로 바꾸는 좋은 이퀘이션이 있어요. 1년은 파이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예요. 그럼 뭐가 되지? 얘는 10의 10승 이어가 되죠. H. H는 0.7을 했으니까 1나는 0.7 하면 뭐지? 1나는 0.7이 뭐야? 1.4? 에이, 그냥 10이라고 하죠. 1.4는 1.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대략 10 기가이어, 100억 년. 별다른 거 안 해도 나오죠? 그게 어제 배웠던 그 디멘전 어널리시스의 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 여기 안드로메다 은하가 피클러베더스를 무시하고 1 메가파섹에 있잖아요. 얘가 지금 100km per second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시간을 돌려, 밖으로, 거꾸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 시간이 저 시간이죠. 그쵸?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은 더 거기 거리에 비례해서 또 빨리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은하에 대해서 똑같이 거리 나누기 그 이동 속도 그 뭐라고 하지? 익스펜딩 속도를 하면 다 똑같이 저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쯤 시간 전으로 가면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다 우리한테 모이겠구나. 그쵸? 우리한테. 왜? 우리가 중심에 있나? 왜 다 우리한테 모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뭐 속이는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거에 뭐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때? 왜 우리한테 모여요? 원래 한 점에 나타났다고? 그건 한 점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그래. 또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허블 법칙을 계속 써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빛보다 빠른 데가 딱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걔들은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 못 오겠죠? 당연히. 음.
그럼 한 점을 우리한테 오는 애들은 사실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리니어 릴레이션이 옛날까지 다 적용되진 않아요. 않는데 지금 나는 컨셉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그걸 백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요 시간 전으로 가면은 어떤 애들은 우리한테 올 거야. 밖에 있는 애들은 우리한테 안. 왜냐면 걔네는 우리 호라이즌 밖에 있으니까. 그걸 호라이즌이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지평선. 근데 우주가 한 점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지금 은하들이 다 우리한테 모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모이면서 사실 우리 있는 그 점이나 안드로메다가 있던 점이나 M87이 있던 점이나 다 똑같이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점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그냥. 근데 그 밖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바가 없잖아요. 그 밖에 있는 거 다 쪼그라들 거야.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면 사실은 근데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옛날로 가면 은하들이 점점 더 덴스해진다. 있잖아요. Our whole universe가 was in a hot, dense state nearly 13.7 billion years ago. Expansion start. 그게 딱 빅뱅에 대한 정확한 디스크립션이에요. 우주 전체가 한 점에 있었다. 그런 말은 사실은 굉장히 혼돈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한 점에 있으면 점 바깥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우주 바깥에 뭐가 있어? 우주 바깥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부처님도 얘기할 수 없는 건 질문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질문 있나요, 지금까지? 너무 쉬웠나? 네. 그쵸? 시간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팽창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전부 다 한 점에 딱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바운스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어떤 한계 사이즈가 있어 다시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라는 티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hot, dense state 끝이에요. 그게 이제 빅뱅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뭐 우주는 한 점에 나타났다는 말들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이에요. 특히나 뭐냐면 한 점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그 말인즉슨 우주 밖에 뭐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다른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그런 이론도 있긴 한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로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왔어요. 균일 등방하고 팽창한다. 이 우주가 균일 등방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 전체의 기하학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대학원생들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학부생들인데 제가 최대한 컬러키얼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 우주의 기하학을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기하학을 얘기하려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이 점에서 내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그 거리들을 더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계량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는 메트릭이라고 그래요. 메트릭, 뭐 잰다는 뜻이죠. 메트릭을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건데 계량을 쓸 때 우리가 시간이 있다 이렇게 과거, 지금, 미래 이렇게 흘러가면서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항상 섞어서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고
그 상대성 이론에서 매트릭을 어떻게 쓰냐면 그 ds 제곱이라고 쓰는데 얘가 시간은 항상 마이너스를 둬요. 여기 c는 광속 그리고 시간에 마이너스를 두고 왜냐면 시간은 항상 특별하거든요. 공간과 다르게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가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발명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간을 특별하게 마이너스 사인을 두고 공간을 이제 매트릭을 쓰는데 공간을 어떻게 쓰냐면 이 공간 매트릭을 쓸 때 균일하고 등방하고 팽창하는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요만한 게 있으면 지금은 점점 커지고 미래는 더 커지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어떤 두 개의 점인데 얘네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멀어지는 거 계속 이제 이거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점은 서로 이렇게 항상 이웃일 거 아니에요? 항상 서로에 대해서는 그냥 이웃이라고요. 근데 이웃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리만 커지는 거니까 이 내가 얘의 이웃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좌표기 하나를 잡고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는 항상 우리 은하 옆에 있다. 그리고 그 옆에 ML7이 있다. 그 정보는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로 가고 하면은 걔네가 줄어들고 미래로 가면 그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계량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나타내는 게 A of t라고 얘가 이제 영어로는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황호선 교수님 뭐라고 합니까? 척도 인자래. 네. 이게 척도 인자래요. 그래서 척도 인자를 앞에 곱해주고, 그렇죠? 척도 인자를 곱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간에 대한 매트릭을 써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지난 2년 전에 박창봉 교수님께서 여름 학교 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근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균일하고 3차원 공간 중에서 전 공간을 통틀어서 균일하고 등방한 공간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 아주 쉽게도 그 공간은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도 혹시 미분기학 배우셨으면 요 부분은 그 스피어 3차원 구상에서 세타랑 파이는 뭐냐면 세타는 데클리네이션이고 파이는 아래이거든요. 천문학한 사람 다 알겠지? 그리고 R은 이제 레디얼 코오디네이트이고 딱 3가지가 뭐냐면 K가 0이네랑 1이네랑 마이너스 1이네. K가 0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플랫한 거고 K가 1이면 얘가 뭐라고 해야지? 양의 공률. 얘는 음의 공률. 그래서 우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균일하고 등방한 우주에서는 공간의 공률도 균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균일하게 포지티브인 거, 균일하게 0인 거, 균일하게 네거티브인 거. 딱 3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우주가 무한하게 저 균일 등방하다는 것 가정이 우주의 끝까지 다 적용한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매트릭이에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진 못하죠. 우리가 관측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관측한 내에서는 균일 등방하더라 라는 거지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바깥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관측한 내에서는 우리 우주 안에서는 굉장히 잘 적용되는 매트릭이에요. 그게 계량이라 그래요. 처음 보시는 그럼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4차원이라고 했잖아요. t가 하나 있고 하나 r 세타 파이 이렇게 4차원이에요. t가 시간 방향, r 세타 파이가 공간 방향의 세 개의 디렉션. 그래서 우리가 계량이에요. 이 척도인자가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냐는 이 허블 레이시랑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척도인자를 썼으니까 기왕에 h가 a 닷 나누기 a예요. 자. 질문 없어요? 오케이. 네. 그 H가 A가 나오고 A가 아,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매트릭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애 중에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쓸게요. 이 R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코디네이트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써놓은 이 칠판상의 거리를 해놓은 게 R이고, 근데 X라는 애는 뭐냐면 코무빙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얘는 R이랑 세타랑 파이로 표현된 코디네이트예요. 내가 R 세타 파이가 안 변하는 상태, R 세타 파이가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고 우주가 팽창한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안 변하는 코디네이트 X라고 할게요. 그럼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건 조금 더 인투이티브하게 얘기가 되나요? 내가 코무빙 코디네이트 R이 그냥 피지컬 코디네이트예요. 피지컬 코디네이션은 뭐냐면 내가 정말 거리를 쟀을 때 거리.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 코무빙 코디네이션은 멀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 피지컬 코디네이션 velocity를 구하면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 시간. 네. 그죠? 그럼 이거는 1 나누기 a에 dA dt에 a 곱하기 x.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후퇴 속도가 어떤 거리랑 비례해서 커지는데 거기 비례 상수가 뭐냐면 바로 저 a 단 나누기 a가 되죠. 그래서 얘를 h of t 우주의 팽창 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코무빙 코디네이트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안드로메다 갤럭시는 우리랑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지? 그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더 붙겠죠? 만약에 x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건 뭐냐면 그냥 도수로 쓸게요. 얘는 a.x 더하기 ax. 그리고 앞에 거는 똑같이 해서 h당 r이고 얘가 a 곱하기 x 다시잖아요. 얘를 우리가 특기속도장이라 그래요. peculiar velocity.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팽창한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냥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앞에 텀
h 곱하기 r이고, 근데 우주 안에서 내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내가 움직이면 나의 코무빙 코오디네이트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a 곱하기 x 다신 거예요. 그걸 특기 속도라 그래요. 모든 은하들은 특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은하 분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앞 옆에 큰 은하가 있으면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은하단에 있으면 빨려 들어가고. 그렇죠? 특기 속도장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특기 속도장의 변화를 유발하는 녀석들. 그게 뭘까요? 중력이겠죠? 그 중력의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암흑 물질의 지도를 그리는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특기속도 얘기를 한 거는 왜냐면 지금 바로 얘기하겠지 거기 때문에. 이 계량이 있잖아요. 저 계량이 있는 안에서 이 물질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 계량으로 주어진 그 스페이스 타임에서 물질들의 운동을 우리가 또 적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 역학 때 배우셨죠? 그죠? 역학이 뭐가 있어요? 그 뉴턴 역학이 있고 라그랑지 역학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라그랑지 역학은 이 라그랑지안이 주어지면 뭐였지? K 빼기 V. 이 라그랑지안을 통해서 물질의 운동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라그랑지안이 사실은 저 계량으로부터 바로 계량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 물체의 액션이 이렇게 주어져요. 이 타우로. 사실 액션이 뭐냐면 라그랑지안 적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파티클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역학시간에 배운 건데, 이 액션을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얘는 L이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근데 키네틱 에너지가 뭐냐면, 포텐셜이 없을 때는 2분의 1의 n 곱하기 x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똑같이 저 액션을 똑같이 상대론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상대론에서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타우가 저게 a가 1인 함수거든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쓰면 얘가 타우가 뭐 람다를 써서 t라고 쓸까? 1 빼기 v 제곱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d 타우 제곱이 빼기 dx 제곱이니까 물론 수학과에 가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당연히 나눠줄 수 있죠. 절대 수학과 가서는 하지 마세요. 물리학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문학과에서나. 그래서 얘가 이제 d 타우란 말이죠. 근데 마이너스 사인 왜 붙었냐면 이거를 내가 상대성 이론에서 뉴턴 역학으로 얘가 천천히 움직일 대로 가면 얘를 테일러 전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테일러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1 빼기 2분의 1의 v 제곱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똑같이 얘가 되잖아요. 내가 매스를 빼먹었네. 그쵸? 요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입자들의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는 액션 베리어블이에요. 다 아셨죠? 참 쉽죠? 뭐 어떤 분들은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름학교라는 것이 사실 뭐 제가 1시간마치 3번 하는데 4시간 반 동안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액션 프린시플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냐면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라그랑지안이나 액션을 상대론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얘가 이제 속도가 완전 클 때, 얘는 속도가 작을 때, 그래서 속도가 상대론적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액션을 똑같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타우가 동일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액션이에요. 너무 많이 남았다. 중간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라그랑지안이고, 그렇죠? 라그랑지안을 가지면은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겠나? 로테이션 어떻게 썼지? 봐봐요. 여기 지금 d 타우죠? d 타우는 다 저렇게 t랑 r이랑 세타랑 파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d 타우를 t랑 x랑 파이랑 세타에 대한 편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velocity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 그럼 이제 저 요런 백그라운드를 갖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균일 등방하고 팽창하는 그런 우주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요 이름이 있는데, 얘 이름을 지오데식 이퀘이션이라고. 요런 계량을 갖는. 근데 이 계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균일 등방하고 팽창한 우주는 다 저런 계량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균일 등방 팽창한다 하면 무조건 저런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균일 등방하고 팽창한 우주. 아, 맞다. 이게 이름도 있어요. 너무 특별한 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 우주를 프리드만 FL, 르메트르, 로버트슨, 워커 우주라고 해요. 줄여서 FLRW.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붙어 있죠. 네 명이 동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명을 다 붙여요. 그래서 이 매트릭을 가지고 이 계산을 하면, 이거는 어떤 상대론칙을 봐도 다 나와 있어요. 따로 하진 않을게요.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쓸 거니까 듣고. 네. 람다는 지오데시 특지선을 따라가려면 이제 어떤 매개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선을 그린다는 거는 어떤 공간 코디네이트 안에서 그 선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 매개변수가 있잖아요. 그 매개변수가 람다예요. 네. 그래서 이걸 풀면, 지오데시 이퀘이션을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결론이 굉장히 재밌는 결론이 있는데, P가 모멘텀이 P.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했지? 그치. 그다음에 A dx dt 약간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의 양이지. 얘인데 얘가 a분의 1로 줄어든대요. a분의 1로. 그게 저 지오데시 이퀘이션의 결론이에요.
이 P는 뭐냐면 사실 매스에다가 특이 속도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재밌죠? 팽창한 우주에서 내가 막 움직이잖아요. 팽창하지 않은 우주에서는 내가 움직이면 예를 들면 중력도 꺼놓고 그냥 팽창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봐요. 내가 공을 던졌어요. 그럼 그 공은 내가 던진 속도로 쭉 가야 될 거야. 똑같은 속도로. 그죠? 그게 갈릴레이가 얘기했던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뉴턴도 얘기했던. 근데 팽창한 우주에서는 팽창만 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 팽창을 한 우주에서 내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공을 던진 공의 속도가 모멘텀이 항상 스케일 팩터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죠. 왜 그럴까? 네.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아요. 에너지 보존이 왜 성립하지 않을까요? 팽창하는 우주에서. 에너지 보존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에너지라는 애가 있고 걔가 보존된다. 근데 언제 보존되지? 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에너지 보존이 왜 되는지. 닫혀 있어야 돼. 그죠? 닫혀 있어야 되고 또 응? 뭐 시간 누가 얘기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대학원에 가면은 근데, 어떤 수학적인 정리가 하나 있어요. 그 에미 레더라는 분이 만든 정리인데 레더 세어럼이라고 어떤 대칭성이 있으면 그 대칭성의 이 대칭성의 기인에서 보존되는 양이 있다라는 테어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3디멘저널 공간에서 대칭성이 있잖아요. 공간이 균일해. 그럼 공간이 균일하기 때문에 보존되는 양이 바로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개가 균일하면 거기에서 보존되는 양이 바로 에너지예요. 그럼 우리 우주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파티클 운동에 대해서. 우리 우주는 균일 등방한데 팽창하잖아요. 그렇죠? 팽창을 한다고. 팽창하는 우주는 시간에 대해 대칭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파티클이 하나에 대한 얘기고, 물론 그 우주에서도 이렇게 더 제너럴하게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이용해 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되는 거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티클 각 개개의 에너지는 보존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거 좀 깨름칙하죠? 요거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재밌으니까. 왜 이렇게 될까? 속도가 줄어든대요. 음. 그럼 다시 또 돌아가서 물어볼게요. 속도는 어떻게 정의되죠?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우리 속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중점 있어요. 관찰자가 있어요. 다들 똑똑하시네. 우리는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속도를 정의할 때는 항상 누가 그 속도를 재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럼 우주에서 내가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초기 속도 V로 시간 T에. 그렇죠? 이만큼 갔어. 그렇죠? 뭐 조금만 갔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갔으니까 인피니테시멀한 V 곱하기 델타 T만큼 움직였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A가 있어.
내가 던졌어. 속도 V로. 나잖아, A는. 나에 대해서는 얘가 V로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만큼 갔잖아, 이미. 그럼 얘 속도는 누가 재야 될까요? 내가 재야? 이만큼 갔잖아. 한 명 더 둘게요. B. 이만큼 갔을 때 얘 속도는 누가 재야 될까요? 얘가 재야죠. 왜냐면 속도를 잰다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팽창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얘가 움직일 때 순간순간 속도를 재는 거잖아요. 그죠? 순간, 순간 따라가면서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B가 A랑 B가 이제 팽창한 우주에 있으니까 B랑 A랑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B가 A에 대해서 움직인다고요? 어떻게 움직이지? 아까 저기 허블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로. 그죠? 요게 아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델타 T만큼 움직였을 때의 속도는 누가 재야 되냐면 코무빙 옵저버, 거기에 있는 코무빙 옵저버인 B가 재야 된다고요. 근데 B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B가 여기에서의 공의 속도는 처음 공의 속도에서 빼기 HV 델타 T만큼. 요식은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중요한 건 속도라는 건 누군가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팽창한 우주에서 속도를 재는 사람은 그게 지나갈 때의 각각의 위치에서의 코무빙 옵저버들을 제어한다는 거죠. 왜 각각의 위치에서 코미디 옵저버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음. 공은 움직이고 공은 코무빙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A랑 B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이 공간에 코무빙 옵저버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간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공간을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고 얘 V는 그냥 내가 던졌으니까 피큘러 밸런스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피큘러 밸런스를 줬을 때 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 속도를 잰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가장 컨시스턴트하고 웰 디파인하게 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코무빙 옵저버일 거 아니야. 코무빙 옵저버들은 우주가 팽창할 때 거기에 대해 팽창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걔가 쟀을 때 속도가 얼마냐라는 거죠. 네. 음. 이게 피지컬 모멘텀이야. 네. 공무빙은 저기 여기 하나 더 붙죠? A 제곱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피지컬 모멘텀이 일정해서 코무빙 모멘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피지컬 빌라시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피지컬 빌라시티가 가까이 코무빙 옵저버가 재는 빌라시티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인피니테시멀한 체인지가 있는 펑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왼쪽으로 보내서 델타 t로 나눠주면 얘가 다른 게 아니라 dv dt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hb 그렇죠? 근데 h를 저거를 이용해 쓰면 그리고 b를 나눠주면
되니까 이거의 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피지컬한 벨로시티, 피큘러 벨로시티가 스케일 팩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개별 입자에 대해서 에너지 모멘텀 컨serv도 안 되는 에너지가 컨ser브 안 되죠. 입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입자가 하나가 있는 응. 우주는 팽창하고 응. 입자가 하나가 던져졌고 어. 배도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네. 모두가 팽창하니까 안 돼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론적인 적색 이동의 근원이에요. 근데 적색 이동이 꼭 비단 그 광자나 그런 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파티클들도 다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파티클들은 다 적용되는 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포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웨이브랭스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h가 붙고 막 하는데 팩터를 그냥 무시하고 근데 얘가 1/a에 비례하니까 그렇죠? 포톤의 웨이브랭스가 스케일 팩터에 비례해서 커지죠. 그게 우주론적 적색 이동인 거예요. Cosmological Redshift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다시 쓰면은 에미션 할 때랑 옵저브 될 때 웨이브랭스 B가 에미션 할 때랑 옵저브 할 때의 스케일 팩터 B랑 같아져서 내가 관측하는 웨이브랭스는 잘못 썼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레시프트를 정의해요. 레시프트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관측한 것과 옵저브한 거에 빼기 1. 그렇죠? 왜냐면 뭐야? 잠깐. 얼마나 스트레치 됐는지. 근데 관측한 것과 옵저브가 같으면 렐츠가 0이 되게. 지금 렐츠가 0인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바꾸면 옵저브 A에서 에미션 A를 뺀 다음에 빼기 2를 한 게 렐시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 팩터가 지금의 반이면 렐시프트는 1. 스케일 팩터가 우주가 지금보다 3분의 1이었으면 렐시프트는 2. 4분의 1이었으면 3.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포톤의 경우고 그다음에 포톤이 아닌 거. 사실 우주론 학자들은 되게 게을러가지고 파티클들 딱 두 개로 나눠요. relativistic particle이랑 non-relativistic particle. 포톤은 relativistic particle이에요. 왜냐면은 빨리 움직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non-relativistic particle인데 얘를 그냥 다 matter라 그래요. matter. 언제 그러더라?
얘가 모멘텀이 매스보다 많이 작을 때. 이렇게 해나? 그리고 광자는 이거는 사실 광자뿐만 아니라 모든 relativistic 파티클에 대해 다 그렇거든요. relativistic 혹은 우리는 radiation이라고 불러요. 왜 언제냐면 P가 mc 제곱보다 PC가 엄청 클 때, 빨리 움직일 때. 얘들은 뭐냐면 에너지가 스퀘어 루트에 죄송한데 제가 C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1로 넣을게요. 맨날 헷갈려서. 그렇다고 틀린 거 쓴 거보다 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P가 MC보다 완전 작으면 얘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M을 밖으로 빼고 근사가 아니구나 아직까지 1 더하기 P제곱 나누기 M제곱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 더하기 이렇게까지 가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재밌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 아까 모멘텀이 A분의 1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그랬죠? 그럼 어떤 파티클이 있어요. 걔네들이 모멘텀이 엄청 빨랐어요. 내가 지금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non-relativistic particle matter는 모멘텀이 mass보다 작을 때 relativistic particle은 모멘텀이 mass보다 클 때 포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스가 0이니까 항상 모멘텀 매스보다 크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파티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뉴트리노 같은 거 우리가 매스를 잘 모르긴 하지만 1 일렉트론 볼트보다는 작대요. 근데 뉴트리노들이 먼 우주에서는 옛날로 돌아갈수록 스케일 팩터가 작아지니까 모멘텀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주 먼 옛날의 뉴트리노들은 다 1번이었어. relativistic particle. 그죠? 그런데 뉴트리노들이 우주가 팽창한 우주에 들어있으면 모멘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죠. 스케일 팩터에 비례해서. 반대로 줄잖아요. 모멘텀이 줄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옛날에는 relativistic이었다가 얘가 정체를 바꾸는 거예요. non-relativistic로.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어떤 파티클이 있다고 해서 항상 걔가 relativistic particle인 것도 아니고 항상 걔가 non-relativistic particle인 것도 아니에요. 뉴트리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레드시프트가 적색이동이 한 100에서 50 사이 정도 됐을 때 얘가 원래는 relativistic이었다가 non-relativistic으로 바뀌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돼요. 반대로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프로톤들 있잖아요. 프로톤들. 우주의 역사를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모든 게 깨지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뭐 번딩 같은 거 다 깨지고 그리고 뭐 레드시프트가 적색이동이 1000보다 넘어가면은 아톰도 깨지고 그죠? 점점 더 더워지니까 우주의 온도가 1000 곱하면은 한 3000도 정도 되면은 우리 아톰도 없어지거든요. 그게 더 올라가면은 우주의 온도가 프로톤 온도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프로톤도 지금은 아주 중요한 매터 컴포넌트지만 non-relativistic particle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파티클마다 너는 non-matter, 너는 radiation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이 시간에는 매터였다가 이 시간에는 radi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아, 그래. 여기 람다 했고, 레시프트 했고, 이것도 했고. 그 렐러티비스틱 파티클은 에너지가 대부분은 매스에 있어요. 그렇죠? 매스에 있어. 그리고 요 모멘텀 텀들은 매스보다 아주 작으니까 거의 무시할 만큼 작거든요. 그래서 렐러티비스틱 파티클들의 에너지 덴시티는 K 넘버 덴시티 곱하기 에너지인데 얘가 그냥 매스니까 매스가 안 변한다고 하면은 그냥 넘버 덴시티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파티클의 덴시티가 넘버 덴시티 비례하면 넘버 덴시티는 우주가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뭐 우주가 2배로 팽창하고 3배로 팽창하면 넘버 덴시티는 8분의 1로 줄어들고 27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파티클을 만들거나 뭐 때려 부시지 않는 한. 그래서 이가 1/a 큐브에 비례하는 이런 에너지 덴시티 갖고 얘를 매터의 덴시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P에 비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는 하나 에너지 곱하기 n인데 에너지가 P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도 A의 인버스로 줄어들고 P가 줄어드니까 넘버 덴시티도 3회로 줄어들어서 얘가 A의 마이너스 4승으로 줄어든대요. 이렇게 되는 애들을 레디에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터는 우주가 팽창하면 3개의 파워로 줄어들고 레디에이션은 4개의 파워로 줄어들어요. 그럼 우주가 팽창을 밖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레디에이션이 커지는 게 매터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주는 레디에이션으로 꽉 찬 그런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떤 학생이 얘기했죠. 지금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매터나 레디에이션만으로는 우주 팽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다시 저 매트릭으로 돌아가서 이 매트릭에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모든 파티클 다이나믹스를 얘기할 때는 저 A, 척도 인자가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척도 인자는 어떻게 변하냐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스케일 팩터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냐? 왜냐면 저 식에서 보면 뭐 T, R, 세타, 파이 쟤네들은 다 코오디네이트이고 K는 0,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딱 하나예요. A. 그죠? 저 A를 구하면 딱 그 시간에 척도 인자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A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퀘이션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지오데시 이퀘이션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라는 이퀘이션이에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한테 저걸 손으로 다 해보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매스매티카 패키지가 잘 나와가지고 아니면 파이썬 패키지도 잘 나와가지고 그냥 파이썬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C면유는 T면유. 간단하게 생겼죠? 이 G면유가 뭐냐면 이게 아인슈타인 텐서예요. 오른쪽에 있는 T면유는 뭐냐면 에너지 모멘텀 텐서고요. 텐서라는 건 별게 아니고 여기에 인덱스가 2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인덱스 뮤뉴는 T나 R이나 세타나 파이 이렇게 시간 하나랑 공간 3개의 코오디네이트를 나타내는 첨자예요. 오케이? 이름이 얘기하듯이 오른쪽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에너지랑 모멘텀이 주어지면 딱 결정돼요.
근데 어떻게 결정되냐면 특히 에너지 모멘텀 텐서 중에서 지웠구나. 균일하고 등방하고 팽창하는 우주에 딱 맞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퍼펙트 플루이드에 해당하는 건데 퍼펙트 플루이드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완전 유체요? 이상한데? 감이 안 오는데요? 어쨌든 완전 유체래요. 완전 유체는 뭐냐면 TVNU가 로에 이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 U라는 건 뭐냐면 그 코무빙 파티클의 벨로시티거든요. 포 벨로시티.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 방향으로는 덴시티고 공간 방향으로는 프레셔인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덴시티랑 프레셔만의 함수로 쓸 수 있는 꼴이 딱 하나로 정해져요. FLRW 유니버스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는 그러니까 로랑 P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를 매터랑 레디에이션으로 나눈 게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아인슈타인 텐서는 뭐냐면 얘는 쓰기도 곤란한데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G는 이 R. 이 R들은 뭐냐면 이 R은 리치 텐서라 그래요. 리치 텐서고 얘는 리치 텐서를 컨트랙션 한 애예요.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R이 주어지면 얘도 주어지는 거죠. 이 G를 위로 쓰면은 얘는 인버스 매트릭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모른다고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중을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토리로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저런 스토리였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리치 텐서는 어디서 오냐면 원래는 리만 텐서에서 오거든요. 이렇게 리만 텐서 인덱스가 4개나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또 내가 얘네가 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감마? 이 감마는 크리스토퍼 심블이라고 하는 건데 크리스토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1이 있고 G가 있고 G가 있고 G가 있고 이렇게 생긴 인덱스는 일부러 안 썼어요. 어차피 써봤자 잘 보이지도 않을 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첨자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 정도 써줘야겠죠. 저 매트릭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ds제곱은 g뮤 dx뮤 dx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뮤랑 뉴랑 같이 나온 거는 다 더해주는 거예요. 아래에 한 번, 위에 한 번 나오면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의 이 매트릭, 그러니까 g뮤는 저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c제곱 그리고 a제곱 나누기 1 빼기 kr제곱 a제곱 곱하기 r제곱 a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게 다 g뮤 아래 첨자고 걔네들은 다 보면은 타임이나 r이나 세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미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크리스토퍼 심볼이고 얘를 구하면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 리만 텐서에 넣으면 리만 텐서가 나오는 거고 얘가 리만 텐서예요. 그다음에 리만 텐서의 인덱스 2개를 컨트랙 시키면 이렇게 리치 텐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리치 텐서에다가 인버스 매트릭 곱하면 R이 되고 그걸 빼주면 드디어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긴 계산인 것 같죠? 근데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베리어블이 딱 하나 있다고 했잖아. A. 그래서 어쩔 수 어떻게 복잡하게 됐던 이 아인슈타인의 계산을 쓰면 왼쪽 항은 A에 대한 함수가 나올 거고 오른쪽 항은 로랑 P에 대한 함수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스매티카나 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요. 파이썬 같은 거에 넣고 하면은 나오는 식들이 있습니다. 그 식도 이름이 달라요. 프리드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 H 파일줄에 붙일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왼쪽 항은 이렇게 복잡한 계산에 걸치지만 결국은 어떤 A에 대한 함수랑 그 K 있잖아요. K가 나올 테고 오른쪽은 row랑 density랑 pressure에 대한 항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어떤 사람들이 앞에를 프리드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다음 거를 레이 찬드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퀘이션이 나오고 얘를 조합을 하면은 이런 것도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로 닷 더하기 3H 로 플러스 P는 나. 그리고 세 가지 이퀘이션이 이제 우주론에서 백그라운드 이볼루션을 A of T를 알려면 풀어야 되는 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세 개의 식이 다 독립된 게 아니거든요. 이 중에 하나는 없어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 두 개를 가지면 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 중에 어느 두 개만 가져도 이 하나를 나머지 하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모르는 게 A랑 로랑 P랑 이 세 개잖아요. 모르는 게 세 개인데 식이 두 개야. 그러면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더해줘야 되는 게 소위 말하는 equation of state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W라고 하는데 정의가 마이너스 P 나누기 로예요. C 나누기 로. 요게 equation of state예요.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 방정식을 알면 상태 방정식이란 뭐냐면은 그 로랑 P랑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랑 프레셔랑 연결을 해주는 방정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열물리에서 배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열물리에서 배우는 거 뭘 배우냐면 프레셔를 뭐 넘버 덴시티나 아니면 에너지 덴시티 함수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처음에 가정이 아니죠.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우주는 균일 등방하기 때문에 균일 등방한 우주에서는 그 중에 하나만 결정되면 다른 것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균일 등방이 주는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그래서 균일 등방한 우주에서는 열물리에서 했던 그런 복잡한 게 다 필요가 없고 뭐든 하나만 알면 다른 게 다 결정돼요. 오케이? 그래서 상태 방식을 이제 보면 상태 방식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저 마지막 식이에요. 로 닷 H 로 플러스 P. 근데 상태 방정식은 어떤 컴포넌트 X에 대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W of X가 마이너스 아닌데 P 나누기 로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상태 방정식을 넣으면 뭐가 됐냐면 요 로랑 P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로에 대한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d로 x dt 나누기 해볼까요?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얘를 풀면 뭐가 되지? 아, 있다. 로가 어떤 로 제로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에 이렇게 깔끔한 익스포넨셜 식으로 나타내져요. 이렇게. 근데 뭐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메터는 얘가 3이고 얘는 4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메터나 레디션이 딱 주어지면 이 로는 이 W는 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W가 컨스턴트면 더 심플하게 바뀌는데 그럴 때는 로의 X가 X0에 A의 마이너스 3에 1 더하기 W 이렇게 더 간단하게 써집니다. 여기 비교를 해보면 메터인 경우에는 로 메터가 A의 마이너스 3분승이니까 W 메터는 0이어야 돼요. 그리고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승을 주려면 W 레디에이션은 3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이렇게 주어지면 3분의 1로 주어지면 걔는 레디에이션이고 0으로 주어지면 메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퀘이션으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속 팽창했다는 거랑 관계가 되는 건데 가속 팽창을 하려면 가속 팽창이라는 건 뭐냐면 A 더블 다시 저기 보이는 두 번 미분한 게 시간에 대해서 걔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한번 볼게요. G 나누기 3 그 다음에 메터 덴시티 넣고 3 곱하기 메터 프레셔 레디에이션 덴시티 3 곱하기 레디에이션 프레셔 이렇게 넣고 메터랑 레디에이션을 딱 넣고 얘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은 사실 메터랑 레디에이션을 했지만 이거는 거의가 아니에요. 모든 파티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면 파티클이 매스가 있고 걔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모멘텀이 매스보다 크거나 작거나 크면 레디에이션, 작으면 메터. 그죠? 그러니까 파티클을 넣고 파티클만으로 된 유니버스에서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딱 요거밖에 안 돼요. 로 m에다가 이건 wm 곱하기 로 m인데 얘는 0이죠. wm이 0이니까 그다음에 로 레디에이션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로 레디에이션 2개. 그렇죠? 메터 덴시티랑 레디에이션 덴시티는 음의 값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음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우주가 뭐 어떤 메터가 얼마나 있건 레디에이션 얼마나 있건 상관없는데 그냥 물질로 되어 있는 우주인 거예요. 매스가 있는 파티클만 가득 찬 우주에서는 거기 우주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면 거기 나온 결과는 스케일 팩터는 항상 감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관측한 과속 팽창과는
모순이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려면 매터 말고 뭐를 가져와서 우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매터가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뭔지 모르죠. 근데 매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암흑 물질이 있긴 하지만 그 암흑 물질이 먼저 있어서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얘는 매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기도 해요. 보면 성질이 뭐냐면 얘를 지금 음수인데 얘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다크 에너지의 로랑 더하기 3 프레셔, 이게 0보다 작아야겠죠. 이게 0보다 작아야 여기 마이너스 사인은 곱해서 포지티브 될 테니까.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성질은 얘를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은 저 상태 방정식으로 쓰면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에너지를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그 진공 에너지라고, 백큐um 에너지라고, 백큐um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백큐um 에너지 로 다시 0이잖아요. 이걸 0으로 만들려면 로 플러스 P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P가 마이너스 로가 되니까 백큐um 에너지는 이게 만족돼요. 그 사람들이 요즘 우리 우주론을 이야기할 때 람다 CDM이라고 하거든요. 람다 CDM. 람다 콜드 다크 매터 유니버스. 요 람다에 해당하는 항이 바로 그 백큐um 에너지, 아니면 그 우주 상수라고 부르는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 텀이거든요. 그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는 그 기원부터 시간에 따라 컨스턴트한 어떤 양을 우리가 가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가정하면 이게 0이니까 P 더하기 로가 0이 돼야 돼서 가속 팽창을 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런 밸류가 돼서 우리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이 양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한 양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어디까지 믿느냐에 대해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을 예를 들면 플랑크 스케일까지 믿는다 하면 우리가 관측한 람다 양보다 무려 10의 120승 큰 양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딱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진공 에너지가 파티클만 하나씩 있거든요. 뭐 양성자의 양성자 아니지. 전자의 진공 에너지, 포톤의 진공 에너지, 뭐 다른 그런 걸 다 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종 결과가. 근데 예를 들면은 10의 120승 짜리 항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걔를 더했더니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우주 상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암흑 에너지는 모른다. 이게 결론이고, 뭐 모르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 알기 위해서 그 은하 탐사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가 우주론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 강의에서 얘기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요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조금 더 들여다볼 거예요. 어떻게 팽창해 왔는지. 그리고 그 팽창한 스토리가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같이 붙여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요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인플레이션이 필요해야, 그러니까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인플레이션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가속 팽창이. 가속 팽창을 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람다 CDM 우주 모형을 정합적으로 우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설명하려면 가속 팽창이 이렇게 이상한 녀석이 두 군데서 필요해요. 초기 우주에서 한번 필요하고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